지난달 수출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무역 통계가 시작된 1956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65년 무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 7월 수출액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29.6% 늘어난 554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이던 2017년 9월에 551억 2천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실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성과가 보입니다. 이번에 성과가 특히 더 좋은 것은 품목별 고르게 수출액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안정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자리를 굳혀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무역 통계 데이터가 맨 처음 측정된 1956년 우리나라는 섬유 원단인 광목 5,000피를 홍콩에 수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큰 성과로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텅스텐과 농수산물 이외에는 수출하여 팔 수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기술력이 거의 전무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무역 수출액이 거의 없었는데요. 1960년대 가발을 만드는 기술을 통해 수출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큰 기술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경제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발전했고 매년 큰 성장을 거두어 이번에는 역대 최고치인 무려 554억 4천만 달러의 무역 수출액을 기록한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상승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예측 뛰어넘는 실적을 냈는데요. 현자차와 기아도 최대 규모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종종 일본의 언론 매체들은 한국 현대차의 성장 속도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수십 년째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던 시장에서 현대차의 전기차에 의해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2일 진단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가전제품과 핸드폰을 독점하던 시장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에 밀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걱정스러운 기사를 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일본차 점유율은 압도적인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동남아 나라들은 일본 자동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신차의 20%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차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현대차에게 큰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태국의 경우에도 국내 자동차들을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일본의 주력 자동차의 동남아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들어서 더더욱 세계의 흐름이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항상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가는데요. 일본의 기업들은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일본의 점유율을 빼앗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수준 높은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길 바라겠습니다. 무역 수출액 최대치에서 시작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고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의 입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차는 동남아에서 점점 소외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다룬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라오스에 간 일이 있었는데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도요타도 있었지만 국내 업체의 많음에 조금 놀랐습니다. 라오스에서 한국 차가 인기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의 휴대폰은 스마트폰에 완전히 도태되었고 카메라로 세계에서 이익을 얻어내던 과거는 그리운 것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이대로만 있으면 휴대폰이나 가전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할 것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현실을 직시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 음악, 영화, 이번에는 자동차.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위기감 없는 불쌍한 일본인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한국 반도체도 가전도 음악도 지고 이제 자동차도 질 것인가? 괜찮을까, 일본? 일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왜 현재와 같은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만 일으키는 것일까요? 일본이 발전이 없는 것은 일본인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미디어를 비롯한 언론인들의 탓입니다. 모두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 아마존에서 한국의 옷을 사서 입어보니 유니클로보다 훨씬 좋습니다. 옷과 스마트폰 및 차량을 포함하여 한국산의 품질이 일본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일본 언론은 말도 안 되게 일본인들을 선동하고 세뇌합니다. 어쩐지 최근 한국에 간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한국 여행은 최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일본인은 일본이 아직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불안합니다. 전기차의 대국 노르웨이에 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이오닉5가 테슬라를 넘어설 것 같다는 평도 많습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가전에 전철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이 없어지면 큰일입니다. 미래의 현대에게 완전히 밀릴 것입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로 자동차를 변경하려는 시대는 한국이 일본의 자동차 업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동차 산업 싸움에서 지면 일본이 무너집니다.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에 안주하면 다시 뒤처집니다. 일본과 한국의 위치는 매년 바뀝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한국과 일본을 떠올려 보세요. 언론은 혐한 감정만 만들지 말고 지금 일본을 객관적으로 취재하고 알려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일본은 모든 분야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솔직히 한국의 벽이 느껴집니다.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네요. 여기까지 일본 반응 알아봤습니다. 동남아 시장까지 빼앗기게 된다면 일본은 정말 답이 없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사업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은 아직 과거에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세계적인 위치를 10년 전과 비교해보세요. 한국은 일본이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한국이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컨텐츠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주에 비가 계속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두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세요. 그리고 이번 주도 힘내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채널은 다양한 해외 반응을 컨텐츠로 제작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해외 반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 내 컨텐츠들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에 들어가신 뒤 동영상 탭을 누르시면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